대중예술계는 역동적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음악, 새로운 아티스트, 새로운 무대나 공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매 순간 새로운 감각을 벼리죠. 오늘은 음악과 대중을 잇는 대중음악 의견가이자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서정민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중평론가가 아니라 대중음악 의견가라고 칭하신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새로웠어요. 왜 이렇게 굳이 이름을 바꿔서 부르십니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죠? 늘 들으실 것 같아요. 네네. 평론이라고 하면 사실 왠지 거창하고 권위 있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평론이라는 걸 까놓고 보면 평론가의 의견인 거잖아요. 자기 의견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평론가는 시대와 예술가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의견을 내놓고 역으로 다시 평가받는 사람이라고. 의견에 대한 평가를 받죠. 그렇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음악 의견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제 하는 일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평론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뭔가 이렇게 좀 실체부터 좀 부풀려진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근데 의견가라고 하니까 또 영어로 말하면 좋은데요. 오피니언 리더인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의견이니까 오피니언.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썼다가는 쫓겨날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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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평론가들, 의견가들의 이 글이나 어떤 평가를 보고 있으면 전 좀 재밌습니다. 아, 왜냐하면 어떤 그러시구나. 부분은 굉장히 동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전혀 동의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별 생각 없었는데 그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옛날에 그 유명한 작품들 평가해 놓은 거 보면 의외로 혹평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평론가를 무시하거나 네. 약간 이제 조롱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데 네. 어쨌든 그거조차도 그 평론가들의 숙명 같다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장면이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영상이 기억납니다. 아, 맞아요. 그때 저도 우연히 그걸 봤거든요. 저는 그때 현장에서 그 TV로 그냥 바로 보고 있었어요. 네, 저도 TV로 봤는데 3명이 있었는데 2명이 평론가였고 1명이 전영록 씨였나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양인자 씨도 나오셨어요. 아, 그랬나요? 네, 네. 좀 더 많았었습니다. 아, 3명이 아니었군요. 네, 6명 정도 됐고 아. 이상벽 선생님도 나오셨던 것 같고. 예. 근데 다들 좀 약간 상경한 음악이어가지고 맞아요. 예, 적극적으로 좀 반응을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그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났기 때문에 난리가 났죠. 네. 이게 정말로 뭐랄까요, 시대적 조류라든지 트렌드를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어떤 증거 같아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현장에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 그러니까요. 인데도 불구하고 낯선 음악을 만났을 때 그 가치를 바로 이렇게 알아보거나 대중들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희 같은 사람이 더 잘해야 되겠다, 긴장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한테는 이거 좋은데?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네.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저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그게 그 직전에 인기 있었던 음악이 신승훈, 김건모 이랬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심신. 심신. 네. 그러니까 그런 음악이 주류일 때 완전 다른 음악이 나왔으니까 맞아요. 이게 뭔가 싶긴 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네. 어려운 평론 일을 하고 계시는 네. 우리 서정민감님입니다. 그 사람이 참 그 정체성을 갖는 것도 어렵고 의견을 갖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의견을 가졌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 네. 그 평론은 아주 주관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객관적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있잖아요.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 맞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혹은 자기의 젠더가 어떤지 뭐 계급이 어떤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어떤 생각하는 게 되게 달라지죠. 사실 음악을 들어도 보통 보면 사람들은 청소년기에 들었던 음악을 가장 좋아하고 오래 듣고 가장 익숙해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음악은 좋았는데 요즘 음악은 별로다. 요즘 음악은 이상하다라고 네, 하죠. 맞아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다 자기의 기준이 자기 청소년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서 저도 1980년대 음악이 제일 좋거든요. 불국화나 이문세. 네. 네, 근데 그 음악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직업이 또 그러시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저의 어떤 정체성을 항상 솔직하게 드러내는
역할도 하면서 평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드러내면 나는 주관적이다라는 네. 뜻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걸 굳이 감추면서 나는 객관적인데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객관적일 수가 없으니까요. 객관적일 수도 없으니까. 네네. 무서운 네.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들이 서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서로 서 있는 자리도 다르니까요. 네. 그러면 그런 다른 의견들을 다 다양하게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다양하게 들려고 노력을 하면 왜냐하면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을 다른 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서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장애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분들의 관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의견을 통해서 들으면서 어쨌든 제 의견에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보충을 하고 또 그분들은 또 저처럼 아저씨가 내는 의견들을 들으면서 네.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서로 이렇게 배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도 중요하고 또 그 다양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요. 이제 뭐 서정민 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한테는 평론가 혹은 의견가라는 직업이 일반적이고 그들의 글을 보는 것도 꽤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 후배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평론가 20, 30대 평론가들도 있나요? 꽤 많이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음악 평론가 같은 경우는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잘 알려진 배순탁 씨 같은 경우도 라디오 작가를 하면서 그분은 저희 세대고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네. 네. 그러니까 매체가 많이 줄기도 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업으로 하는 분들은 좀 적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겸하면서 하는 경우가 사실 많고요. 특히 이제 대중음악 평론 같은 경우는 학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인가에 가서 교수가 됐던 네. 선생님이 됐건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게 어렵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아, 그게 또 네. 그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중음악 평론가들이 하는 일은 뭔가요? 뭐 저는 이제 이게 음악의 지도를 그린다고 생각해요. 아, 멋진 그러니까 표현이네요. 네, 그렇죠. 음악이 나오면 네. 이 음악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읽어내고요. 그리고 이 음악 혹은 또 이 음악가가 이 한국, 세계 혹은 특정 장르나 특정 시대라는 지도에서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자리를 잡아주는 그 지도를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음악과 예술의 흐름이 어떤지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누군가 이제 말과 글을 청하면 그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겉보기에는 언론의 인터뷰에 나오거나 아니면 심사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책을 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게 대중음악 평론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야,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권에 있는 그런 대중음악, 대중예술도 거의 다 알아야겠네요. 사실 다 알지는 못합니다. 혹시 하루에 나오는 곡이 한국에서 하루에 나오는 신곡이 몇 곡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듣는 게 1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5천 곡이 나와요. 그 전 세계는 10만 곡이 나오거든요. 하루에요? 하루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뭐 그런 어떤 한계들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들으면서 그 각각의 음악의 지도를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10만 권은 어마어마하네요. 10만 곡은 어마어마하죠. 도저히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또 음악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 문화의 흐름을 보려면 미술도 중요하실 테고 네. 영화나 드라마도 같이 보셔야 될 테고 보통 다 보죠. 정말 이 머리에 넣어야 되는 게 어마어마하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 장르에 좀 몰입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히트곡 정도만 챙겨 듣는. 그래서 지난번에 나오셨던 김광현 편집장 네. 같은 경우도 네. 재즈에 주로 재즈. 집중하고 뭐 다른 음악은 좀 유행하는 것만 챙겨 듣는 그런 정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만 곡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럴 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 어떤
평론을 하려고 하십니까? 혹시 뭐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난 좀 날카롭게, 날카롭게 이 음악에 빈틈을 찾아낼 거야. 아니면 나는 좀 따스하게 이 음악에서 내가 생각하는 장점을 좀 칭찬해 줄 거야. 뭐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솔직하게 평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거 어렵지 네. 않나요? 그 좋게 느껴진 음악은 좋다고 말하고 좋지 않게 느껴지는 음악은 좋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래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언제 낄끼빨빨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듣기에 안 좋아도 그 음악이 유행하면 안 좋다는 말을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쨌든 내가 느낀 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아도 내 귀에 별로면 별로라고 얘기한다? 네, 그렇죠. 오.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직업 윤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판단이 좀 틀렸다면 또 네. 거기다 비판까지 감당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어쨌든 최대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계속 듣고 남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특히 또 음악의 사회적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좋은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음악을 찾아내고 알리는 역할도 하려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2004년부터 20 몇 년 전입니다. 한국 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마침 이번 주 26일 목요일에 제23회 한국 대중음악상이 진행됩니다. 이거 어떤 상이죠? 23년부터 시작한 상이고요. 그 대중음악 평론가, 기자, PD, 작가 같은 음악 전문가들이 모여서 종합 분야와 장르 분야를 나눠가지고 종합 분야 4개, 장르 분야 11개 분야의 20개 부문 그리고 특별 분야 22개까지 합쳐서 20개 부문으로 시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올해의 음반, 올해의 노래, 장르별로 하면 뭐 올해의 힙합 음반, 힙합 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시상을 하는 상이고요. 사실 이게 이제 시작된 이유는 세상에 좋은 음악이 많은데 매체에 잘 나오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은 노래들이 되게 많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음악계가 좀 고르게 균형감 있게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좋은 음악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뜻있는 단체 음악인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고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지지해 주셔서 2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결과가 발표가 되면 또 아무래도 어떤 사람들이 수상을 했고 이게 이제 보면 대체로 음반에도 상을 주고 곡에도 상을 주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떤 음반이 혹은 어떤 곡이 상을 받았냐에 대해서 뭐 기사도 많이 나고 그럴 텐데요. 선정위원장이 그 김광현 편집장이신데 그분이 네. 이런 글을 남겼어요. 매년 수많은 음악이 쏟아져 나오지만 대중에게 선택을 받거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바로 여기에 한국 대중음악상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수상작은 물론 최종 후보에 오른 모든 작품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러면 서정민 감님께서 생각하실 때 한국 대중음악상은 어떤 부분이 다르고 또 어떤 시상식이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음악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따지지 않고요. 좋은 음악인가, 얼마나 완성도 있는 음악인가를 따지는 시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첫 회를 열기 전에 기자회견했을 때 임진모 선생님이 그 이효리는 나오지 않는 시상식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화제가 좀 됐었는데 저는 그 얘기보다는 이효리가 누건 좋은 음악을 만들면 상을 받을 수 있는 시상식이 바로 한국 대중음악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고 해서 음악적인 가치를 무시하지 않고 인기가 없다고 해서 좋은 음악을 소개하는 것에 용기를 안 가지지 않는 그래서 무조건 좋은 음악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상을 주는 시상식 그것이 한국 대중음악상이 지향하는 시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지키려고 굉장히 매년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만들어 왔습니다. 인기고 뭐고 난 모르겠고 일단 네. 음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한다. 네, 그렇죠. 아, 명쾌하게 말하면 단순 명쾌하게 하면 그 가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그러겠어요. 네,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인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인기라는 게 결국은 대중이 선택했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어떤 사람의 네임밸류가 거대해지면 그 사람의 다음 노래가 별로 안 좋아도 차트에 좀 높게 올라가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대중이 선호하는 음악들
음악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이돌 음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세대분들은 그건 그냥 유행하는 음악이지 음악적으로는 별로 완성도가 높지 않은 음악이다라고 저평가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 얘기는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음악이 가진 가치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평가하고 대중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저희 한국 대중음악상의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요새는 그 똑같은 소리를 트로트에다가도 하고 있죠. 네, 뭐 트로트에 대해서는 또 사실 할 얘기가 워낙 많아서 음. 뭐 짧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쨌든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요. 좋은 음악 저희는 이제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어느 그 어플에 들어갔는데 차트에 올라와 있는 곡을 듣기가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 차트를 대부분은 그 아이돌 음악들과 트로트 음악이 점령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희망사항이 종합 차트의 그 두 장르를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음악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다른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한국 대중음악상 후보작들을 들으시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 후보가 되거나 시상을 했던 분들의 네. 팔로우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신곡을 내거나 네. 그러면 그걸 쭉 찾아 들으시면 그것만 들어도 네. 좋은 음악을 찾아 듣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참 좋은 방법인데 손이 가니까. 맞아요. 사실 그게 약간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네. 어쨌든 뭐 좋은 영화, 좋은 책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 앞에 굴러온 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그 유튜브 볼 때도 이렇게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계속 좋은 걸 찾아봐야 알고리즘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모든 분야를 종합해서 이 노래는 좀 소개를 좀 해주고 싶다 하는 음악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어떤 주관적인 취향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저는 포크하고 재즈 그리고 한국 전통 음악이나 록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올해의 노래로 뽑힌 올해 노래 후보로 뽑힌 곡 중에 포크 싱어송라이터의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권나무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의 곡이 있는데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라는 노래인데 들으면서 정말 제 마음을 많이 울렸어요. 뭔가 정말 좀 가슴 뭉클하다 할까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가능하다면 오늘 좀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노래도 이번 한국 대중음악상 후보 중에 하나입니까? 네, 후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서정민 감님께서 이렇게 가슴을 울렸다는데 여러분의 가슴이 과연 울릴지 안 울릴지 함께 들어보시죠. 권나무입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도 모르게 권나무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대중음악 의견가 서정민감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한석준의 문화시대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영님께서 뒤늦게 라디오 켰는데 흘러나오는 음악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고요. 9820님 그럼 과거의 유행가인 민요도 후보에 올라갈 수 있나요? 3849님 칭찬은 쉽지만 아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평론가로서 인간적으로 갈등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은 없으신가요? 이거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음악가들 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어쩌다 보니 생기더라고요. 안 생길 수가 없죠. 그 업계에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런데 그분들의 음반이 아쉬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쉬우면 아쉽다고 써야죠. 뭐 그래서 모두에게 사랑받을 욕심을 버리고 네. 조금은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인간관계 측면에선 아쉬운 점은 1대1로 말해주고 글은 좋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근데 저도 요즘에는 이제 워낙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음악을 소개하기에도 사실 그 지면이 많이 부족해서 주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지면이 생겼는데 싫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합니다. 네. 사실 또 제 성향이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그럼 나쁜 얘기 쓰고 전화하십니까? 전화 받은 적 몇 번 있어요. 아니 하진 않아요? 아니 본인이 하진 않는데 예를 들면 매니저분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다른 걸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서정민 감님께서 네. 나쁜 글을 쓰고 네. 친한 음악가한테 전화해서 미안해라고 미리 하시나 이게 그러지는 궁금했어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걸로 뭐 서운해하거나 감정이 상하시면 좋은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건 서로의 어떤 역할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도 매니저한테 전화 받은 적은 있다. 네, 있습니다. 네. 민요 아까 저 질문 중에 민요 어떻습니까? 민요도 리스트에 올라올 수 있나요? 그렇죠. 민요도 뭐 네. 옛날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 네. 지금의 버전으로 편곡해서 만들어서 잘 만들어낸다면 얼마든지 오를 수 있겠죠. 실제로 뭐 이날 씨의 작업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작업과 유사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중박상을 받기도 했었고 그랬으니까요. 네. 많죠. 뭐 이날치도 있고 뭐 이희문 씨도 그렇고 맞아요. 그 새로운 정말 네. 그 국악인데 새로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요즘엔 정말 좋은 음악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 그런 음악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게 돼요. 뭐가 또 나올까? 뭐가 또 나올까? 예를 들면 이번 주 금요일에 잠비나이가 네. 판소리 적벽, 적벽을 가지고 새로 음악을 만들어서 공연하잖아요. 적벽가루요? 예, 적벽으로. 아 그래요? 네, 그중에 10곡을 추려가지고 새로 작창을 하고 편곡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실지 엄청 그쵸? 궁금한데요. 네, 엄청 뭐랄까 스케일이 크고 그죠? 네. 감정의 진폭이 또 큰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 2월 26일에 진행되는 제23회 한국대중음악상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후보에 오른 아티스트 또 후보에 오른 음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올해 음악인 같은 경우는 한노로, 이찬혁, 제이니, 에피, 엠믹스 같은 팀이 있고요. 올해의 신인은 우이준, 올데이 프로젝트, 피치트럭, 히치하이커스, 공원 뭐 이런 팀들이 있는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세대 교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젊은 음악가들, 나는 잘 모르겠네 싶은 음악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 우와. 대중음악계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듣는 즐거움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당장 저만 해도 반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네. 네. 저 라디오 DJ 하고 있는데 반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제 자율학습을 좀 하셨습니다. 자율학습을? 네네. 자율학습을 진짜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이찬혁 같은 경우나 뭐 제니 같은 경우는 좀 친숙한 편이지만 그죠? 딱 그분만 알겠는 거예요 지금. 그쵸. 올데이 프로젝트 이렇게만 알겠는 네, 거예요. 우이준이나 뭐 에피, 엠믹스는 좀 아실 수 있고 공원 이런 팀들은 좀 낯설죠. 엠믹스도 모르겠는. 그렇죠. 엠믹스가 이제 최근에 죄송합니다.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팀입니다. 어떤 음악을 하시나요? 아이돌. 아이돌이군요. 아이돌인데 음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후보가 됐을 때 표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고 있잖아요.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가 되기 전에도 이 음악이 좋다고 정말 그 음악가들이 막 소셜 미디어나 그 매체에 굉장히 소개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옛날 사람이냐면 N으로 시작하는 건 엔싱크가 먼저 기억나거든요. 옛날에 엔싱크라고 인기 많았었는데. 많았죠. 예, 요새 어디서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보컬도 막 흉내내고 그랬죠. 엄청 네. 흉내냈었죠. 맞아요. 그때쯤 5명씩 팀을 이루는 게 좀 유행이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뭔가 이렇게 장르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주 대중적인 그룹들도 있고 다 섞여 있네요. 이제 정말 그 대중의 인기가 있냐 없냐를 별로 고려 안 하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맞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음악이고 음악의 완성도이고 음악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되거나 그냥 뭐 얼굴이 예뻐서 춤을 잘 춰서 회사가 커서 유명해졌다라고 인기를 얻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팀들이 그리고 이 팀을 만든 회사가 정말 좋은 음악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일종의 공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편견을 내려놓고 음악을 다채롭게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조언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 대중음악상이 하려고 하는 바를 그럼 제대로 하고 있네요. 인기 없지만 좋은 노래들을 우리는 알리고 싶다.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별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 네. 요즘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가 경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죠. 어떤 음악가가 나올 때 밑에 자막으로 나오는 경우를 저희는 종종 봐요. 한국 대중음악상 후보였다. 아니면 네. 한국 대중음악상을 받았다. 네. 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그래도 저희가 하는 일이 조금씩 알려지고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후보를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음악인은 한로로, 이찬혁, 제니, 에피, 엔믹스고요. 올해의 신인은 우희준, 올데이 프로젝트, 피치 트럭 하이제커스, 공원, 라쿠넬라마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노래는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제니의 Like 제니, 우희준의 넓은 집,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추자해 차지스의 헛새, 그리고 올해의 음반이 방금 음악 들으신 권나무의 삶의 향기였습니다. 참 이 후보들을 보면요, 이 친구랑 같이 후보라고 싶을 정도로 네. 둘이 너무나 다른 음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합 분야 후보들을 쭉 보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이거였는데 2025년의 한국 대중음악계에 어떤 흐름이나 특징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아까 저희가 막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새로운 장르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한 음악가가 여러 장르를 혼합해서 소화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또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메시지와 새로운 사운드를 선보이는 음악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느껴요. 예를 들면 우이준 같은 음악가가 이제 그러한데 굉장히 그 젊은 음악가 20대 여성 음악가인데 베이스를 연주하면서 음반을 내는데 정말 이 음악이 되게 독특해요. 잘 만들었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데 굉장히 진솔하고 굉장히 자유분방해서 뭐 예를 들면 무키무키 만만수라든지 뭐 백현진 씨의 음악을 듣는 느낌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예술가의 어떤 창조성, 창작력이 새로운 어떤 시대의 업법과 만났을 때 어떤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음악이 계속 나와서 뭐 넷플릭스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시대가 변하는 걸 느끼듯이 이런 음악을 들으면 현재 시대의 음악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저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진짜 잔인하게 말씀하시는군요. 아닙니다. 음악은 잘 만든 건 아니지만 이런 네. 단서를 다셔서 저 순간 헉 했어요. 아, 네. 네, 우희준 씨가 안 들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베이스로 노래를 하시는군요. 되게 특이하네요. 그렇죠. 되게 특이해요. 베이스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뭐 가끔 있는데 많지 않죠. 그죠. 대부분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분은 심지어 작년에 정규 음반 한 장하고 EP 한 장을 냈어요. 보통 한 해 음반 한 장 내기도 어려운데 음반을 두 장이나 내고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이제 각종 매체에서 그 결산을 몇 군데 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올해의 신인으로 주목을 해서 저희도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 부분이 이제 방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장르 부분이 구분이 돼 있는데 장르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터너티브 록, 헤비니스, 록, 랩 앤 힙합, R&B 앤 소울, 팝, K-팝, 일렉트로닉, 포크, 재즈 보컬, 재즈 연주, 그리고 글로벌 컨템포러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르들을 다 구분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네. 어떤 곡이 한 두세 장르에 걸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르가 굉장히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 곡을 혹은 이 어디로 음반을 어느 장르로 보낼 것인가. 아,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매한 경우는 뭐 우리가 받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음악계가 변하는 만큼 장르 분야를 늘리면 좋지만 그렇다고 막 수십 개 수백 개의 분야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음악 전문가분들 뭐 여러 음악 팬들이 듣기에는 이 구분이 조금 더 정교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더 잘 포괄하는 게 저희의 숙제 중에 하나라고 늘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듣기에도 이미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생겼을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2004년에 이런 장르들 없었을 것 같거든요. 없었다기보다도 좀 더 이렇게 나오는
그 음반 수가 적거나 그런 것도 있었죠. 예를 들면 포크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생긴 그 분야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2004년에 없었다. 네, 그때는 네. 없었습니다. 처음에 네네. 생길 때는 없었는데 포크 음악들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몇 번의 그 논란과 토론을 거친 후에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만든 그런 장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화 드라마 음악 같은 경우는 상을 주다가 이걸 저희가 평가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분야는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영화 전문가나 드라마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아, 이게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군요. 네네. 네. 음반하고 노래를 따로 시상하지 않습니까? 네. 음반하고 노래는 왜 구분되어야 하나요?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음악가가 자신의 어떤 주제 의식이라든지 작가 정신을 음반에 담아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음반은 저희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요즘에는 음반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지기도 하고 음반보다는 싱글 중심으로 노래 중심으로 그러니까요.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네네. 전통적으로 음반을 계속 꾸준히 내고 있는 음악가들이 많기 때문에 음반은 계속 상을 주고 있는 편이에요. 음반을 장려하고 싶은 겁니까? 뭐 저희가 이제 이 상을 주면서 그래도 음반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드리고 싶다라는 어떤 욕심 같은 건 있죠. 저희가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요. 네네. 이 후보 중에는 뭐 큰 빛을 봤던 아티스트나 곡도 있지만 사실 이런 사람도 있었나 혹은 이런 음악도 있었나 싶게 이제 잘 모르는 그런 곡들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혹시 그 후보는 어떤 식으로 리스트업이 됩니까? 저희 선정위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요. 그 60명이 모두 다 한두 장르의 분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 포크 분과와 재즈 분과 그리고 글로벌 컨템퍼러리 분과에 속해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11월이 되면 이제 시상식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이제 신호를 서로 네. 보내면서 네네. 어떤 음반을 후보로 하면 좋겠다라고 1인당 5장씩 후보를 골라서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들어보는 과정을 거친 후에 투표와 토론을 통해서 장르 분야의 후보작을 정해요. 그 음반 5장, 곡 5개를 정하고 그걸 다시 이제 후보를 만든 다음에 들어봐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장르 후보작이 됐던 것들 중에서 그 올해 음반, 올해 노래, 음악인 후보를 골라서 후보를 만들고 그것도 역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온라인 투표와 실제 회의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면서 온라인 투표에서 결과를 보고 그걸 전체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온라인 투표가 절대적인 건 아니군요. 분과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그 현장에서 같이 회의하면서 결정하는 방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르가 워낙 다양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르는 장르에 그 소속되어 있는 선정위원이 가장 잘 판단할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합의를 하고 예를 들면 뭐 올해 최우수 해피니스 음반은 그냥 그 분과에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전체 회의를 하더라도 딱히 그 이견을 내세우지는 않아요. 그럼 분과별로 심사위원이 몇 명씩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실. 분과마다? 네, 왜냐하면 인기가 있는 장르가 있고 아하. 인기가 좀 덜한 장르가 있잖아요. 그러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장르는 20명까지도 가지만 적은 장르는 한 10명 이내. 예. 요새 K-팝 인기가 있기 때문에 K-팝 분과에 좀 선정위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10명 이내라고 해도 의견 안 맞으면 싸우겠는데요? 예, 엄청 싸우죠. 그러게요. 네, 저는 정말 나는 이거야. 그렇죠. 나는 저거야. 야, 이게 음악이냐?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도 23년 정도 됐기 때문에 회의하는 노하우 같은 것들도 많이 발전해서 잘 싸우지 않지만 처음에는 네. 정말 서로 같이 회의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서로 스타일도 모르고 근데 다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럼요. 내가 듣는 게 정확하지.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멱살 잡을 정도로 싸운 적도 주먹이 오갈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풀이하면서 풀기도 하고. 예. 첫 회 시상식 때는 밤을 새웠어요, 정말로.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의견 협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회의하는 어떤 프로세스 같은 것도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날 이제 지금 유일하게 1회 때부터 하고 있는 선정위원인데 서정민 감님이? 네, 제가요. 네. 혼자예요? 네, 혼자 합니다. 다 이제 떠나셨어요. 떠나셨는데. 그렇습니까? 네. 네. 그날 저녁에
시상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날 새벽까지. 그래서 새벽 2시인가 합의가 안 됐구나. 합의가 안 돼서 네네네. 예. 올해 음반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더더라는 팀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빅마마와 러브홀릭 셋과 이렇게 세 팀이 경합을 해서 이 얼마나 싸웠으면 이게 20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죠. 네. 네네네. 그래서 12시부터 2시까지 한 3시간 2시간 동안 투표하고 다시 토론하고 투표하고 다시 토론하고 해서 새벽 2시에 나왔던 기억이 나요. 거의 뭐 교황 선출만큼 어렵게 하시는군요. 맞아요. 그렇죠. 콩클라베 수준으로 하셨네요, 거의.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열정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요. 그 자리에 저 카메라 켜놓고 라이브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그러면 뭐 네. 들 정도입니다. 삐삐삐 했을 겁니다. 네. 이번 올해 시상식 온라인 생중계 되는 거죠? 네, 온라인 생중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요? 멜론 앱과 멜론 유튜브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상 유튜브에서 2월 26일 목요일 8시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기대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과연 이 평론가들의 귀에도 인정을 받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질 것 같은데요. 2월 26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에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이제 의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정민 감님께서는 더 좋은 평론을 하기 위해서 인문사회과학 독서를 하신다고요? 아, 네. 부끄러운 얘기인데 와, 왜요? 왜냐하면 뭐 그 진행자님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네. 인문 교양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술가라든지 예술 작품도 한 사회의 산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사회를 잘 알아야 음악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게다가 요즘에는 뭐 AI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이 너무 빨리 변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도 하고 속칭 그 아재가 되거나 꼰대가 되기 되게 쉽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열심히 계속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제 역할을 제대로 하려는 기본적인 태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따로 이야기하는 건 좀 부끄럽네요. 네. 네. 그래요. 네. 음악의 힘은 뭔가요? 음악의 왜 힘은 필요한가요? 음악의 힘은 뭐 정말 여러 가지 길게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각자 이제 이 음악을 통해서 감동받았던 어떤 순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음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다른 장르보다도 가장 빠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자리에서 함께 듣거나 함께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체험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공연장에서 노래방에서 광장에서 정말 다른 장르를 함께 즐기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음악은 함께 즐기기, 함께 그걸로 감동받기가 굉장히 쉬운 장르이라고 하는 것이 음악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는 감동받으려면 최소한 20분 이상 봐야 되는데 좋은 음악은 전주만 나와도 우리의 마음이 찌르르 울리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늘 이제 예로 드는 게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나 미잇 같은 경우인데 그 전주만 나와도 정말 심장이 바운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리진, 네, 그렇죠. 전주만 나와도 하얀 양말 생각나네요. 그렇죠. 네. 지금도 그 춤을 따라 추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최근에도 무슨 영상 하나 봤어요. 네, 저도 봤어요. 네. 똑같은 거 본 거 같은데. 그랬나 봐요. 네. 그게 바로 음악의 힘이죠. 그냥 5초만 봐도 5초만 들어도 이미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추억이 떠오르고 나의 청춘이 생각나고 그 음악에 빠져들었을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생각나는 그 강력한 어떤 감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음악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앞으로의 계획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음악을 들으셔야 하는 우리 서정민 감님은 2026년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목표가 있으십니까? 제가 사실 목표가 되게 많았던 사람인데요. 그래요? 네. 근데 나이를 들다 보니까 목표가 없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좀 많이 바뀌면서 어쨌든 올해도 계속 듣고 보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 음악평론가들이 뭐 어떻게 말하고
글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그래서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관심 속에 저도 저에 대한 관심도 요만큼 있으면 좋겠다. 네. 네, 생각합니다. 아유, 많을 겁니다. 0012님이 제니 동영상 자주 보는데 권나무와는 극과 극의 차이를 느꼈는데 같은 시상식 후보에 올랐다니 라고 하셨고요. 7416님이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덕분에 한국 대중음악상을 처음 알게 됐어요. 종합 분야 최종 후보에 오른 곡들을 찾아서 들어봐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딱 서정민갑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방법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음악 듣는데 도움이 되는 게 저희의 미션이기 때문에 네, 뭔가 뿌듯하네요. 네. 네. 올 한 해 원하시는 대로 하시던 일 계속 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음악 많이 들어주세요.